매일 아침 거울 속 퉁퉁 부은 얼굴, 이제 그만 보고 싶으시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신발을 벗는데 발이 안 빠져서 당황한 적 없나요? 그런데요, 똑같이 부어도 붓는 부위와 시간대에 따라 원인이 완전 다릅니다. 원인이 다르니까 당연히 해결책도 달라지겠죠. 먹는 영양제 그리고 약도 달라야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 얼굴 붓기와 저녁 다리 붓기의 차이를 말씀드릴 거고요. 이어서 심장 그리고 간, 종아리 근육 부종의 이 세 가지 핵심 원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활 습관과 제품 추천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의 부종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알게 되겠고요. 그에 따른 올바른 해결 방법까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붓는다, 부종이다 이러면은 다리 붓기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얼굴이 붓는 경우 또는 손이 붓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원인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여기 가슴 밑에 있는 이 횡격막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횡격막 위쪽으로 이제 얼굴 그리고 손이 붓는 상체 부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체 부종의 경우 대부분 아침에 생기죠. 아침이라는 이 상황이 어떤가요? 자다가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밤새 누워있게 되는데 이때 심장에서 상체 쪽으로 피를 펌프질하는 힘이 약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혈액이 상체에 고이게 되죠. 보세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서 있거나 앉아있으니까 혈액들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가는데 누워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고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심장의 펌프력이 약한 사람들이 아침에 손이 붓고 얼굴이 붓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잠도 푹 자지 못해요. 불안감이 좀 잘 생기기도 하고요. 우리가 라면 먹고 자면 아침에 붓는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비단 라면만의 문제였다면 점심에 라면을 먹으면 저녁에 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라면의 문제가 아니라 밤늦게 먹었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이 들어왔으니까 소화기에서 일을 하겠죠. 그리고 소화기가 작동하기 위해서 심장의 기운이 필요해요. 이걸 한의학으로 풀이를 하면 화생토라고도 하죠. 자, 이번에는 하체 쪽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하체는 주로 저녁에 붓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아침부터 다리 붓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해가 떠 있을 때는 서 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다리 쪽으로 혈액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까요? 심장에서 시작된 혈액순환이 아래에 있는 다리까지 갔어요. 그리고 다리에서 어떻게 심장으로 올라올까요? 그 근원이 되는 힘이 뭘까요? 다리까지 쭉 내려갈 때는 심장의 펌프력 그리고 중력인데 반대 올라올 때는요, 심장의 어떤 음압,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근육입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하루 종일 움직임이 적으면, 혹은 반대로 너무 많이 움직여서 종아리 근육의 피로가 쌓이게 되면 이 종아리 근육이 펌프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 발목이 꽉 조이고 발등이 막 부풀어 오르고 퇴근할 때 신발이 막 작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특히 하이힐, 높은 굽 신는 여성분들은요, 이 하이힐 신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수축이 되잖아요. 이게 지속이 되면 근육 자체가 아예 짧아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얼굴과 손이 붓는 상체 부종의 경우는 근본 원인이 심장이라고 했고요. 저녁에 다리가 붓는 하체 부종은 종아리 근육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붓는 위치와 시간대에 따라 원인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장.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죠, 펌프.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주고 또 다시 끌어오는 역할을 하죠. 심장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힘이 부족해지고 아침에 얼굴이 붓고 손이 붓고 눈두덩이가 무거워지죠. 심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면 꼭 병원 검사하지 않아도 심장이 약점이 될 체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숨을 자주 쉬거나 잠을 깊이 못 자는 경우, 그리고 꿈을 좀 많이 꾸는 사람, 가슴 두근거림이 자주 있고 또 소화가 잘 안 되죠. 이런 분들은 이제 심장에 조금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간이에요. 앞에서 요거는 이야기 안 한 원인인데요. 이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간의 진짜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혈액 저장 그리고 순환의 관리입니다. 간으로 가는 혈관을 간 문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간 문맥에 정체가 생기면 엉뚱하게 항문과 다리 쪽 정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치질, 하지정맥류, 다리 붓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전부 간 건강이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근데 수원쯤에서 사고가 나면 대구에서도 차가 밀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간에서 막히는 게 증상은 항문 그리고 하체, 다리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근육, 특히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중요한데요. 다리까지 내려간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아리 근육이 너무 긴장되어 있거나 하이힐을 자주 신어서 근육이 짧아져 있거나 혹은 너무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을 때 혈액을 위로 끌어올리지 못하고요. 발목과 발등, 종아리가 퉁퉁 붓게 됩니다. 같은 부종이라도 원인에 따라 먹는 제품과 생활 관리가 달라야 합니다. 첫 번째, 심장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심장이 약해서 오는 상체 부종, 특히 이제 아침에 얼굴, 손이 붓는 이런 붓기는 심장 기능을 강화해주는 제품이 도움이 됩니다. 코엔자임 Q10, 코큐텐을 추천합니다. 심장 근육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핵심 성분으로 혈액 순환과 펌프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전에 그 서양 산사자가 들어간 서큐란 같은 제품도 있었죠. 서양 산사자가 강심 작용을 하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 오미자, 맥문동 요 세 가지 생약으로 구성이 된 생맥산도 강심 작용이 있는 한방 처방이고요. 심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꼭 해주세요. 두 번째는 간 문맥 정체를 해결해야겠죠. 간 하면 우리가 밀크시스를 떠올리는데요. 간 문맥 정체 해결을 위해서라면 보통 DDE 라고 하는데 디하이드록시 디부틸 에테르 성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담즙 분비 촉진의 작용이 있거든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감기울결을 해결하는 시오제들 혹은 사간약들이 간 문맥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아리 근육이 과수축되어 있을 때는 마그네슘이 가장 1순위입니다. 한방에서는 작약감초탕이 가장 적절하게 근육을 풀어주는 처방이고 종아리 근육이 짧아진 상태라면 스트레칭도 꾸준하게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이외에도 이뇨작용이 있는 호박이나 팥 이 두 가지는 좀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생약으로 곽향 그리고 복령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 많이 포함되는 모링가잎도 최근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오늘은 부종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두꺼비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